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희룡 도정의 도덕성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성산 주민이 한 달째 단식을 하고 있지만 제주의 정치권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배 씨를 뉴스 주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도심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교통법규 단속이 대폭 강화돼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는 핫 이슈에서 진단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죠. 현광식 전 실장이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현 전 비서실장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아직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고교 동창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지냈던 현광식 전 비서실장. 법원은 현광식 전 실장의 1심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 발령을 위한 명단 작성과 재민일보와 관련된 비리조사, 원희룡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도록 민간인 조창윤 씨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창윤 씨가 제출한 공무원 인사 블랙리스트와 함께 예산 심사를 놓고 충돌했던 원희룡 도정과 구성지 의장의 논란에 대한 댓글 작업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현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창윤 씨가 법정 구속되기 직전 정리한 일지 형식의 비망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현 전 실장이 지난 2015년 언론사 댓글 작업과 공직, 공기업을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재민일보 간부들의 비리 사안을 취합해 청와대와 검찰, 감사원 등에 투서해 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였다고 폭로한 조창윤 씨는 원희룡 지사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대요. 내용이 이거예요. 정 그러시면 문자나 이메일로 주십시오 하면서 뭘 찍어 보냈냐. 자기 개인 메일을 찍어 보냈어요. 선입관 없이 보겠습니다 하고 그거 했길래 내가 이제 장문에 보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법적이 되든 정치적이 되든 도의적이 되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회피하거나 그걸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고요.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최측근이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투옥됐던 4.3 수용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70년 만에 진행된 가운데 법원의 첫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1시 30분 4.3 생존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과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도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발생한 20대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50살 박모 씨에 대해 강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청 앞 천막에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한 달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성산 주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선거 때는 뭐든지 다 해결할 것 같은 제주의 정치권은 길어지는 시간 속에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주민에서는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씨를 만나보도록 하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이곳 제주도청 앞에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과 텐트 1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배 씨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설치한 천막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후에 연대단체들의 천막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천막 수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목숨을 건 단식 농성으로 제2공항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는 김경배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차디찬 길바닥의 천막에서 한 달째 단식 중인 김경배 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의욕 해소 없이 추진되는 제2공항 건설입니다. 네, 사실은 많이 힘이 듭니다. 이제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 좀 걷는 것도 많이 힘이 들지만 아직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더 견디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갈등 해소 없이 진행되는 국책 사업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고향을 떠나더라도 납득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다음에 이제 국책 사업이라 해도 밀어붙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갈등은 끝없이 계속될 거고요.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면 이 공항 건설도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과잉 관광으로 인해 제주도가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희도 전 지역이 거의 이제 난개발이 가중화되면서 제주도민 모두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성산 제2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2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성산에만 머물지 않고 제주도 전 지역에 상하수 문제, 난개발 문제를 다 유발시키게 됩니다. 정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고 검토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하며 도민 여론 수렴 등이 이루어지면 단식을 멈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이 부당하게 이제 국토부 스스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진행했으니까 그걸 중단 선언을 해야 되고요. 이제 도민을 지켜야 되는 도지사의 이제 본분에 충실하셔서 이제 지금쯤이라서라도 이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도민 수건 사업이었던 제2공항이 최대 갈등 사인이 돼버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원희룡 지사도 지역 정치권도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생명을 담보로 한 단식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등록 자동차 수가 5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55만 3천 대로 1년 전보다 5만 3천 대가 늘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5만 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8만 대, 승합차 2만 대 순입니다. 한편 제주의 전기 자동차 수는 11,000대로 전국의 2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미리 보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데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겠죠.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화물청사에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차량 과속이 일상화되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심 구간 단속 지점으로 선정됐습니다. 990m 구간에서 평균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 단속됩니다. 주로 렌트가 좀 세게 달리고 여기다 구간 단속 설치하면 아무래도 주의하고 단속기가 있으면은 속도 줄이고 아무래도 사고가 덜 나겠죠. 신규 구간 단속 지점은 모두 4곳으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의 평화로와 탐라대 입구에서 살롱남로 교차로 양방향, 용해로 입구에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구간입니다.
경찰은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4월부터는 최고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 곳곳에 고정식 무인 단속기도 38대가 더 설치돼 과속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과속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되어 있습니다. 번영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03대를 추가 설치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CCTV로 단속된 불법 주정차만 8만여 건으로 올해는 단속 건수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CCTV 확충은 주로 불법 주정차로 해갖고 민원이 많은 부분 고정식 CCTV를 활용해가지고 인력 단속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좌석 안전띠 단속도 이어집니다. 단속은 시 외곽에서 빠지는 도로에서 주로 진행하며 자가용과 택시, 시외버스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유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통 관련 단속 확대가 불법 주차와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구성됐다 활동이 중단됐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다시 출범했습니다. 의료와 노동, 종교 등 9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재출범을 선언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조건인 병원 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에 우회 진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무늬만 외국 자본인 영리병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현판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위원 8명과 정책법률자문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리 문제와 부당특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개막식에 이어 연찬회를 열어 개발사업 환경 영향 평가와 투자진흥지구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 40대 근로자가 끼어 중상을 입은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가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계가 지난달 31일까지 2년 주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받지 않았다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재활용품의 절반을 선별하는 리사이클 센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3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하루 15,000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송재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시도별로 1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신항만과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놓고 검토해왔습니다. 제주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전세 대출금 이자의 최대 지원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